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난 영상에 좀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더라고요. 달아주신 댓글들 읽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달아주신 댓글들 핸드폰으로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저는 퇴사한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크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꼽자면 첫 번째로는 우선 스케줄 근무가 저랑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면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스케줄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어딜 놀러 가거나 약속을 잡을 때 저는 항상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내가 이런 시간들을 그냥 쿨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엄청난 집순이에요. 집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7일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 나가 있는 게 가끔은 좀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면은 사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왜냐면 스케줄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명절 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체류 시간들이 저한테는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장점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두 번째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직업이 저랑 조금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퇴사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되게 이게 쉽게 들어온 직장도 아니고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그래서 되게 몇 번이고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항상 그 결과는 여기서의 10년 뒤 내 모습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였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의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떠나보자 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3가지 이유를 꼽자면 이렇게 3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력 테스트, 수영 테스트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체력 테스트랑 수영 테스트는 제가 또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질 체력에 유연성도 없는 인간 개복치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 체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전 유연성이 가장 걱정됐어요. 제가 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유연성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항상 진짜 턱걸이로 괜찮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유연성 연습을 많이 해갔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유연성이 제가 문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허벅지 뒤에가 거의 끊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제가 그 점수판 때 있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무슨 간신히 통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을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 면접을 붙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따로 또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해버리니까 빨리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지금 큰일 났다. 나 지금 이거 내일모레 수영인데 나 수영을 못한다. 물에 뜨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도와주러 또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짧지만 굵은 수영 강의가 시작이 돼요. 안타깝게도 자유형을 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좀 떠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대망의 수영 테스트 날 이게 대한항공 수영장이 엄청 크거든요.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겁을 잔뜩 먹습니다. 이제 한 분씩 한 팀씩 수영 테스트를 보는데요. 일제히 다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서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님이 호루라기를 부시면 그때부터 미친듯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앞조가
딱 통과를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물에 딱 들어가는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세상에나. 물이 차가우니까 사람이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한 100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기 너무 먼데 저기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몰라.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해야지. 호루라기가 울리자마자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서 숨을 쉬는 방법은 못 배웠다 그랬잖아요. 숨을 안 쉬고 3분의 1을 갑니다. 그것도 전 지금 생각하면 대단해요. 아마 젊은 피여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거긴 고비인 거예요. 3분의 2쯤 왔을 때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포기할까? 아니야. 근데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생각이 대립을 해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무슨 천사와 악마처럼. 결국에 저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어디서 진짜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제가 미친 듯이 나아가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간절해서 그런지 진짜 막 미친 듯이 힘이 나왔어요. 딱 이제 올라갔는데 그 심사해주신 분이 땡땡땡씨 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긴장을 하죠. 아, 나 안 됐구나. 왜냐면 제가 한 1초 넘었었나? 아니면 진짜 완전 딱 채워서 나왔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물에 젖은 생쥐꼴이 안쓰러웠던 건지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미리 배우셔가지고 이런 걱정할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아시아나에서 선물 답변을 대충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준 선물, 받은 선물 중에 골라서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저는 준 선물로 답변을 했습니다. 대충 어떤 식이었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드렸던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원하시는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맞춰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MSG를 좀 미쳤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그냥 너무 단조롭게 말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MSG를 쳐가지고 말을 했더니 빵 터졌습니다. 다들 엄청 웃어주셨어요. 아,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면접에서 영어 스피킹 실력을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질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 스피킹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면접을 보기 전에 봐요. 그게 임원 면접이었는지 최종 면접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로 사무실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저는 자기소개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해갔어가지고 그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회화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정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만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아르바이트 경험 없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위주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든 실습이든 인턴이든 대외활동이든 뭐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항공사 면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없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과 준비하면서 학원 다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제가 항공과 준비할 당시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큰 도움은 받지를 못했어요. 제 주변에 되게 원하던 학교를 간 친구들은 학원에 많이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항공사 면접을 볼 때는 좀 다르거든요. 이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어떤 분이 노베이스라 그런데 승무원 과외 다니는 거 추천하실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저는 과외를 짧게나마라도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흐름을 알아야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승무원 과외를 다녀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미소 연습을 하는데도 면접장만 가면 긴장이 돼서 경련이 자주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면접장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보여질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사실 저도 경련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경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청심환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 나 경련이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대신 나는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해보자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련이 나는 걸 신경을 써서 경련 안 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 나는 긴장을 하면 이렇게 경련이 나는구나. 알겠어. 대신 그러면은 다른 걸 더 돋보이게 준비를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방향성이나 아이 컨택, 미소 유지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답변 방향성은 저는 자기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답변을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 카메라가 면접관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눈웃음도 지어보고 말하면서 내가 말할 때 어떻게 웃는지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혹시 근무하시면서 보신 승무원님들 중에 제일 작았던 분 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댓글 주셨어요. 제가 비행을 하면서 만나 뵈는 분들마다 키를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센티미터를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대충 제가 느끼기에는 한 163cm 정도 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제 눈대중이라는 걸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면접 당시 키, 몸무게, 학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면접 당시 키는 167, 그리고 몸무게는 48kg, 학점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외나 학원은 안 다니셨을까요? 입사하신 나이도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저는 항공사 면접을 준비할 때는 따로 과외나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들에서 되게 정보를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면접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따끈따끈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거 따와가지고 메모장에 정리해서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22살이었고요. 만 나이로는 21살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살짝 오다리인데 승무원 합격은 무리일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저도 오다리거든요. 당시에 이 오다리가 조금 많이 신경이 쓰여서 벽에 등을 기대고서 쫙 허리를 다 펴고서 다리를 엄청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허벅지 쪽에서 약간 쥐가 날 것 같고 근육도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면 면접장에서 그나마 다리를 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다리가 신경 쓰이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 톤이랑 표정으로 말하셨는지 예시도 궁금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목소리 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아나운서 보이스 만들기라고 쳐가지고 그거 따라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나운서님들 보면은 보이스가 너무 멋지고 그 보이스 자체만으로도 신뢰감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면접장에서 보이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강점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배로 말한다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 같은 경우는 말하면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진짜로 승무원이 돼서 손님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정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교정 끝나고 면접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교정기를 끼고 계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끼거나 뺐다 꼈다 하는 교정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의 교정기는 끼신 분을 제가 못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기 중에는 교정 중이어서 면접 때만 장치를 다 제거하고 면접을 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혹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내가 준 선물,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3가지, 그리고 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굉장히 너무 쉬운 질문들을 받았어요.
저는 시사경제 관련 질문이나 롤플레잉 관련 질문이 나올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좀 쉬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기가 받은 거를 보면은 롤플레잉으로 비빔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더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남들이랑 나를 많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는 특히 외적으로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진짜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남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먼저 자신한테 꼭 던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퇴사하고서야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진짜 저를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질문들에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런 걸 먼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아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오늘 정말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Love of my own life. I've been more selective and protective over mine.